자, 이제 12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회 또한 풀어보고 시간 재고 채점까지 하고 이 오답 영상을, 해설 영상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한 6번째 푸는 것 같아요. 총 1, 2, 3회, 그 다음에 14, 13, 12회까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야 되는 거 꼭 맞아주시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자꾸 오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점 1,3을 마이너스 2,4로 평행 이동하는 이 작업에 의해서 직선이 움직이도록 하는데 요 순서가 조금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써놨어. 그죠? 자, 이거 그냥 우당탕탕 푸시면 절대 안 되니까 한번 볼게. 자, x가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갈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까지 이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치? y 같은 경우는 3에서 4니까 1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작업을 그대로 했을 텐데, 야, 우리 보통 사람 심리상 이 숫자에 있는 걸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문제 잘 읽어야 돼. 얘가 1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저 앞에 친구를 잘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y는 자 x 대신에 x 플러스 3 들어가야 되겠죠. 왜? 도형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n 그리고 y 빼기 1이니까 어차피 여기 플러스 1까지 오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y 같은 경우는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까지 나오면서 개수 비교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m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올 테고요. 그럼 여기 그대로 2 대입하시면 6m만 있죠? 6 플러스 n 플러스 1이 3이 되셔야 하니까 n은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m하고 n을 뺄 거니 정답은 6으로 결정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1번은 문제만 잘 읽고 풀어가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도형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얘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만 잘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니까 자, 차근차근 볼 건데요.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니까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꼭 필요할 거고, 두 번째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필요하겠지. y제곱 더하기 6y니까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런 습관을 들이는데요. 상수항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6이 되겠고, 잘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후 여기 넘겼는데 여기 1하고 9를 더했어, 양변에. 그치? 자, 1하고 9를 왼쪽 항에 더해줬으니까 오른쪽 항에도 10을 더해서 얘가 16으로 나오는 게 조금이나마 계산을 덜 틀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표준형에서 중심은 몇 콤마? 1,3이 되도록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그렇죠. 얘들아, 이 자리는 아래 제곱 자리인 거야. 자, 그래서 반지름은 4고 중심이 1,3이니까 이 세 개를 싹 다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 나와서 정답은 2가 나온 게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세 점을 준 다음에 P가 변 BC 위를 움직인다. 자, 요거 하나 밑줄 치면서 한번 가볼게. 얘들아, 변 BC 위를 움직인다 라고 했으면 변은 얘들아 선분이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 대한 제한 조건을 줄 거야. 자, 범위에 대한 제한 조건을 주겠다라는 생각은 꼭 하시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문제에서 뭐냐면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긴데 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시험 범위상 두 가지만 좀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어. 첫 번째는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꼴로 만들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직선거리가 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그럼 당연히 그림을 그려봤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대충 그리긴 하지만 어떻게 상대적으로 맞게끔은 그려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뭔 말이냐면 자, A가 여기 있을 거예요. 자, 내가 A를 처음에 마이너스 3,0을 이렇게 잡았으면 쭉 일직선상 위에 여기에 B가 있을 거야. 그게 몇 콤마 몇? 1,0이라는 뜻인 거지. 0, 0. y 값이 똑같으니까 높이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B랑 C는 1,0, 1,3이니까 얘보다 위에 이렇게 존재하겠다.
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P가 변 BC 위를 움직인다 해서 자 여기 위를 움직인대요. 그럼 P는 동점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래서 보통 위의 점이 뭐 A, B로 놓고 풀기로 했지만 얘는 이미 뭐가 정해진 상태? P는 그렇죠. X가 무조건 1인 거잖아. 그래서 1,A라고 놓고 풀 건데 이때 조심할 건 범위라고요. 자, 범위가 변 BC를 움직일 거니까 A는 0과 3 사이를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움직인다라는 걸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식을 좀 세워볼 거야. 자, 그러면 AP 제곱이니까 A랑 P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되겠죠? 자, 거리 구하시면 얘는 마3에서 1까지 차이는 4가 되겠네. 그럼 4, 4, 16 플러스 A의 제곱이 나올 거야. 자, 이게 AP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 BP의 제곱이니까 BP는 거리가 그냥 뭐야? A잖아. 그치? 그럼 A 제곱이 나올 거고 BP 제곱. 그다음 여기서 여기 차이는 3 빼기 A니까 얘들아 그냥 3 빼기 A의 전체 제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끝났잖아. 그치? 2차 함수꼴의 최대 최소가 나오니 범위를 주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A제곱, A제곱, A제곱이니까 3A 제곱에 마이너스 6A까지 플러스 9랑 16 더하니까 25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0이 아니니까 제발 는 0 쓰지 마시고요. 3으로 잘 묶어내서 얘는 A제곱 빼기 2A가 필요하고 그럼 당연히 뭐랑 뭐가 필요해? 그렇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동시에 진행을 해주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에 A 빼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2까지 나오면서 0과 3 사이에 무슨 점이 존재해? 꼭지점, 곧 아래로 볼록이잖아. 요렇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얘가 1,20이라는 꼭지점을 가질 건데 당연히 어디부터 본대요? 0부터 3까지 요렇게 볼 거니까 당연히 최소는 1일 때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럼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뭘로 계산한다? 22로 계산해 주시면 괜찮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문제를 쭉 써보고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겠지만 요거를 체크를 좀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됐죠? 자, 정확히 말하면 변 BC 위에 움직인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ABC라는 세 점을 준 다음에요. 자, 이 삼각형 ABC가 존재할 거야. 근데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했으니까 느낌은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일단 그림 좀 한번 그려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리고 BC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얘들아. 자, 요것도 일단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 풀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A를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는 건 그냥 여기서 딱 반쪽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가 왜 중점이 돼야 되는지를 꼭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선생님이 여기서 계속 설명을 했던 것 같아. 13회도 나왔었고 14회도 나왔었고 2회도 나왔었고 3회도 나왔었어. 자, 뭐냐면 전체 ABC에서 내가 만약 BC를 밑변으로 본다면 A에서 무슨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잘 내렸을 때 뭐가 일정해요? 왼쪽 오른쪽이? 그렇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이 곧 넓이의 비율과 똑같겠다까지도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BC의 중점만 잘 구해주시면 되니까. 왜? 우리 직선을 알려면 당연히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한 점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BC의 중점을 잘 계산하시면 2 더하기 2니까 여기 가운데는 1,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한 점을 지나는 건 뭐 마이너스 1하고 5 해도 되고 1이 좋은데 난 1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계산이 간단해 보이거든. 자, 그럼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 같은 경우는 x 증가량이니까 한쪽에서 한쪽을 잘 빼주시면 되겠죠. 1 빼기 1이니까 2분의 여기서 뺐으니까 1 빼기 5가 나와서 마4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에 1,1을 지날 거니까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니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나오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2등분 했을 때 중점이 되어야 하냐에 대한 근거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직선 x 빼기 3y 플러스 6의 수직이라고 줬네 얘들아. 자, 우리 수직 조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저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개념 때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자, 우리 어차피 잘 볼게. 얘네들이 곱해서 수직, 곧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우리 요것도 배웠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요게 있으면 선생님이 뭐만 하라고 했냐면 얘네들의 개수들의 합이 0이 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고 부호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봐봐. 자, 자리 잠깐 바꿀게요. 그럼 얘는 1x니까 얘는 그냥 3x가 될 거고 얘는 1y가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부호 하나만 바꿔주면 된다. 끝이고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여기 b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풀어도 될까? 자,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x와 y의 자리를 바꿉니다. 자리를 체인지 하시고요. 자, 원리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음수 처리하시면 된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봐봐. 어차피 우리 표준형 구할 때, 아니 일반형 구할 때 둘이 곱하면 1 곱하기 3이니까 3이 나올 거고요. 마3 곱하기 1이니까 마3이 나오면서 0이 나오는 게 확인됐죠. 그래서 둘의 자리만 바꿔주시고 뭐만 하면 돼? 부호를 둘 중에 하나만 바꿔주시면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요거 하나 잘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지금 이 밑에 쪽에 있는 노란색의 직선이 이 친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3x 플러스 y 플러스 b니까 a는 그대로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갔을 때 3x 플러스 y, 자 이게 1번 조건이죠. 자, 2번 조건을 잘 봤을 때 3x 플러스 y 플러스 b와 이 직선과 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하고 접한다 그랬으니 그냥 d는 r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본인들은 아마 d는 r을 많이 썼을 것 같으니 d를 잠깐 구해볼게. 자, d 같은 경우에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0,0을 그대로 대입할 거니 b밖에 남지 않겠죠. 그게 뭐다? 그게 반지름 2와 똑같아야지 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따라서 절대값 b라는 친구는 2루트 10이 나오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원래 뿔마지만 b는 무슨 수? 양수로 줬으니까 2루트 10으로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3 곱하기 2루트 10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다? 그냥 6루트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바꾸는 연습도 내신에서 조금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아직 다 쓰진 않고 그림밖에 그려주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0,2, 여기가 0,2라고 줬어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1,0으로 주고 있네요. 이때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내변의 길이가 같고 90도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90도고 이 길이들이 전부 다 똑같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좌표들 조금 구해봐야 될 생각이 좀 할 거야. 왜냐면 첫 번째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직선 BC에 Y절편을 구해야 돼. 그럼 우리 당연히 직선 BC를 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얘를 구하셔야 돼, DC를. 자, 두 번째는 직선 CD도 한번 구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선 CD의 무슨 절편? Y절편을 B라고 한대요. 자, 얘는 B라 그랬고 얘는 A라 그랬으니까 그때 구하고 싶은 건 2A 플러스 B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여기서 뭐만 잘 구하면 되냐면 직선들만 잘 구하시면 되는데 자,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이미 좌표화가 돼 있으니 원점 설정까지 너무 잘 돼 있다 이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뜻? 좌표를 다 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보조선 몇 개만 그을 건데
정사각형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각형의 특징상 요것도 하나 좀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얘들아, 이렇게 연장선을 잘 그어서 한 번 더 큰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큰 정사각형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봐봐. 우리 어차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전부 다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이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럼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얘는 루트 5가 되겠네 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모든 변의 길이가 루트 5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얘 또한 정사각형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전부 다 동일할 거니 전부 다 합동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2라는 건 여기가 2가 된다는 사실이 되면서 C라는 좌표가 3,1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자, 다시 요 길이가 2고 얘가 1이니 얘도 2고 여기도 1, 여기도 2고 여기도 1, 여기도 2고 여기도 1이라는 길이들이 전부 다 똑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C 좌표도 구했겠다. 무슨 좌표도 같이 구할 수 있어? D 좌표도 같이 구할 수 있겠죠. 자, 뭔 소리냐면 얘는 두 칸 갔으니까 그냥 얘는 2콤마가 될 거고요. 자, 2콤마가 될 거고 여기서 한 칸 올랐으니까 2,3이 나오는 게 확인될 것 같아. 됐어요? 자, 그럼 이 보조선까지 잘 그었으면 직선 구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BC부터 볼게. BC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 1이니까 기울기 바로 나왔네. Y는 2분의 1X가 나올 거고요. 잘 들어봐. 1,0을 지날 거니 1 넣어보세요. 2분의 1이 되겠죠? 0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A가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해볼게. 자, CD의 기울기부터 따질 거니까 여기 1분의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1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죠. 내려가고 있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3,1을 넣어도 되고 2,3을 넣어도 돼요. 자, 3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6이고 1이 돼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7이 필요하니 따라서 B는 뭐가 돼? 그렇죠. B는 Y절편이니까 7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2배 때리고 A에는 2배 때리고 B에는 그냥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7로 계산해서 정답은 6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큰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그림 하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사각형의 특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원과 직선에 있는데, 자, 원과 직선이 두 교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그걸 A, B라고 하고 원의 중심은 C라고 했는데요. 넓이까지 준 다음에 K를 구하라는 건 다 완성을 좀 시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진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도록 할 거야. 자, 그럼 그림은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당연히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어야 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죠. 자, 구합니다. 자, 지금 저 친구 잠깐 구하시면 x제곱하고 6x밖에 없잖아. 그러면 x 빼기 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그냥 y제곱 하나. 그리고 쌤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k 플러스 9까지 완성을 시켜서 반지름은 루트 9 빼기 k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중심부터 잘 찍어볼게. 자, 중심은 지금 3,0이 될 거고요. 자, 3,0이 될 거고, 자, 여기서 3,2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위쪽을 지나면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솔직히 얘들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요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볼게. 만나는 두 교점 여기 하나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뒀을 때, 자, 잠깐 얘를 3,0을 여기다 쓰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으니 여기다가 3,0을 쓸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중심을 내가 C라고 주고 있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면 얘는 삼각형 ABC가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쵸? 이렇게 그려지겠죠. A, B, C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이 두 변이 무슨 반지름이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 나온다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뭐가 생각난다 해서?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 생각날 거니까 그대로 수선의 발을 잘 내려서 여기를 반토막을 내겠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 근데 이 넓이가 4라고 했으니 뭐야? 이 수선의 발 내린 요게 이 수선이 높이가 되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면 돼? 그렇죠. 뭐가 되면 된다고? 밑변이 되면 되겠죠. 방금 헷갈렸어. 자, 뭐 어쨌든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고 싶다면 요거 직선과 점까지 거리가 d잖아. 그러니까 높이 같은 경우에는 d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d는 x 빼기 y 빼기 1은 0하고 누구랑 3,0하고 거리만 자 일단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 루트 2분의가 나오겠죠. 자, 1이니까 그럼 절대값 3 빼기 1이니까 2가 나오면서 얘는 루트 2가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얘들아 높이가 루트 2래. 근데 나한테 넓이를 알려주고 있죠. 지금 넓이가 4라는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도 같이 한번 써볼게. 자, 넓이가 4인데요.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루트 2가 나오겠죠. 따라서 밑변이 뭐야? 빨리 계산해볼까? 자, 여기 넘기면 8이죠. 8을 루트 2로 나누면 4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는 4 루트 2구나. 근데 얘들아 우리 수직 이등분선 내렸으니까 말 그대로 이등변 삼각형도 보이지만 직각 삼각형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 절반 전체가 4루트 2니까 얘는 2루트 2가 되면서요. 잘 보세요.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8 더하기 2는 12니까 얘가 루트 10이 나올 수밖에 없다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루트 10인데 저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데? 그렇죠. 처음 얘기했죠. 반지름이라고 얘기했으니 자, 우리 여기서 반지름은 뭐였어? 그렇죠.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9였죠. 걔가 루트 10이랑 똑같으면 되니까 따라서 k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처리하시고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봤으니 원 나오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잘 이어서 수직 이등분선을 내릴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ABC를 준 다음에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꼭지점에서 각각의 대변에 내린 세 수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수심을 구하라는 문제겠네, 얘들아. 수심. 자, 수심을 구하는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외접원의 방정식처럼 어때? 되게 계산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진행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들아 수심이 구할 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너네가 잘 스스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수심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얘는 그냥 뭐냐면 오케이. 어떤 직선 ABC가 있으면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면서 얘들아 볼 거야. 잘 보세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냥 ABC를 일단 막 그려볼게. 이게 막 그릴 거야. 잘 봐봐.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거든요. 각각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봐봐. 얘가 그대로 또로록 떨어질 거고요. 얘가 또로록 떨어질 거고요. 얘가 또로록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세 개의 교점, 여기가 우리가 수심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그림을 대충 그려도 보이겠지만 무조건 중점이 될 리가 없어요. 중점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하면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를 기반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잘 봐. 그럼 일단 첫 번째 부분이 BC의 수직이야. 그리고 A를 지나면 되겠죠. 첫 번째, 잘 봐. 자, 첫 번째. BC와 수직이고 그리고 A를 지나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 B를 봐도 되고 뭐 C를 봐도 돼. 뭐 본인 편한 거 보시면 돼. 자,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B를 잠깐 볼게요. B. 그럼 AC와 수직이고 동시에 뭘 지나? B를 지나는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왜 하나 더 안 해요? 얘들아, 직선의 교점 지나면 무조건 하나는 저걸 자연스럽게 지날 수밖에 없다. 됐어? 자, 그럼 BC와 수직이니까 잠깐 볼게. 얘들아, BC 기울기 잠깐 볼까요? 자, BC의 기울기는 4 빼기 0분의 0분의 뭐래니? 4 빼기 0분의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야. 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 기울기는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끝났네. 그럼 얘는 Y는 2에 A를 지날 거니 X 빼기 2 플러스 4니까 Y는 뭐다? 2X다 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AC와 수직이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자, 여기 AC 볼게. 4 빼기 2, 2분의, 부러졌어. 힘이 너무 세, 지금. 자, 4 빼기 2분의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얘는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y는 뭐야? 2분의 1x에 b를 지날 거니까 b는 0,2네. 그럼 절편이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네 둘을 뭐 하면 돼? 연립만 잘하시면 끝나겠죠. 자, 마무리합시다. 그럼 따라서 2x와 2분의 1x 플러스 2랑 똑같으니 양변에 2를 곱해서 4x는 x 플러스 4가 되고 3x가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뭐야? 3분의 4가 나올 건데 여기다 넣을래 여기다 넣을래 했을 때 당연히 위에다 넣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8이 나오면서 a랑 b가 나왔다. 아, 수심의 좌표가 a, b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9ab였어요. 그럼 따라서 9ab는 얘네들 곱하면 3분의 9분의 32에서 9를 곱할 거니 정답은 뭐다? 32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림을 그려놓고 자, 정리를 해놓고 딱딱딱 구해야지. 그냥 뭐야 이렇게 하시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 수심 문제는 요거를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한다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잘 정리하면서 필요한 것만 잘 뽑아 쓰시는 게 요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원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 P가 뱅글뱅글 돌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원도 뱅글뱅글 돌고 있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PQ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이 친구 둘 다 무슨 점? 동점이 되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 정점을 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다는데 자, 이 친구들을 잠깐 우리가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생각해볼게. 얘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친구 x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빼기 4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96 플러스 81 플러스 16이 나오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 나올 수 있겠다. 따라올 수 있어? 여기까지? 계산은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x제곱 빼기 6x니까 x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인데 똑같아. 1 넘겨주시고요. 여긴 9랑 1을 더했으니까 9랑 1을 더하면 얘도 9가 되도록 하겠죠. 그럼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어쨌든 간에 두 개의 원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생각해보자. 일단 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원 이렇게 하나 그렸을 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릴게. 왜 크게 그리냐면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자연스럽게 원을 안 만나게 그렸거든요. 근데 왜 안 만나게 그렸냐면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9,4야. 여기가 3,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중심과 중심까지 거리를 잘 따지고 보면 잘 봐봐. 얘네가 지금 요 반지름이 3일 거야. 요 반지름은 1일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D가 더 길면 둘이 절대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D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일단 임의로 이렇게 잡아보긴 했는데 그림 아닐 수도 있어. 원래 정확하게 이거 해봐야 되는데 봐봐. 마이너스 9에서 3까지 길이가 10이야. 그리고 4에서 마이까지 길이가 5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 제곱하면 10이 오면 정확히 말하면 13이 나올 겁니다. 요 전체 길이가 13이 나올 거란 말이야. 144, 25, 169, 13. 12, 5, 13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피타고라스처럼. 그래서 피타고라스처럼이 아니고 피타고라스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13이니까 어마무시하게 길죠.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지금 요 원 위를 빙글빙글 도는 원 위를 빙글빙글 도는 애가 존재할 건데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어디 있을 때 최소가 나올 거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둘이 뭔가 마주보고 있을 때가 제일 최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요 길이. 그래서 그럼 우리 이 생각도 할 수 있겠네. 둘이 원이 안 만나기 때문에 최소값은 그렇죠.
이 대답이 쓱쓱 나와야 되는데 거리 D,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과 중심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가 나올 거고 최대 같은 경우는 D에서 뭐 한다? 그렇죠. 반지름을 더한다. 그게 무슨 말? 그렇죠. 양 끝에 존재한다는 거. 저 뒤편에 존재하는 거니까 D에서 반지름들을 각각 더한다의 개념이 되겠죠. 근데 얘는 반지름이 두 개니까 그냥 두 번을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결론 내봅시다. 자, 최소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하고 3을 빼야 이 가운데가 남겠죠. 그러면 4를 빼니까 9가 나올 거고 최대 같은 경우는 이 13에서 요만큼 거리 1과 요만큼 거리에 3을 더해 주시니까 뭐 13에서 1 더하기 3 하시면 17이 나오겠죠. 따라서 둘이 뭐하래? 빼래요. 근데 어떻게 뺄 거냐면 라지 m에서 스몰 em을 뺄 거니 17에서 18을 빼는 거겠죠.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서 풀 건데 우리는 동점을 구하는 대신 뭘 잘 구한다? 정점을 잘 찾아서 우리가 계산을 잘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좀 그려보셔야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일단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 A 같은 경우에는 8,1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B도 2,4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럼 체크를 좀 해봅시다. 얘들아, X축 위를 움직인 점 P가 있는데 이 P를 내가 지금 P,0로 잡았어. 그렇지? 그리고 Y축 위를 움직이는 이 Q를 0,Q로 잡았단 말이야. 지금 9처럼 보이죠? Q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죠? 자, 그때 선분 AP 더하기 자, 밑에 쓸게. 선분 AP 더하기 당연히 PQ 더하기 안 봐도 알 것 같아. 그치? 그 다음 BQ의 거리에 무슨 거리?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됐을 때 P랑 Q를 구해보세요.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 앞에 번에서 나와서 우리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로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거리인데 딱 봐도 얘들아 이거 자 거리 거는 거 쉬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루트 더하기 루트니까 애초에 2차 가 아니고 루트 2차 절대 못 풀죠. 그래서 얘는 무슨 거리? 그렇죠. 직선거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봤냐면요. 우리 뭐 기억하라 그랬죠? 그렇죠. 철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들아, 철사가 뭐야? 그 클립 같은 거 있잖아. 클립 같은 거 이렇게 쪽쪽 펴본 기억이 있습니까? 좀 펴본 기억으로 우리가 선생님 이름 좀 붙여봤는데요. 자, 일단 얘네들은 선생님이 이름을 좀 붙여볼게. 얘네들은 이제부터 내가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다. 정점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고정된 점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자, 근데 Q랑 P는 X축 위 또는 Y축 위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점이 될 거야. 자, 얘들아, 그럼 우리 동점은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 그치? 동점은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쭉 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을 쭉 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 동점을 뭘로 보는 거야? 거울로 보는 거야. 자, 거울로 봐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를 그대로 쳐다보는 거야. 자, 거울 보세요. 그러면 우리 중점 조건이니까 1로 옮겨질 거야. 곧 무슨 대칭? 그렇죠. X축 대칭을 때려서 8,-1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잘 보세요. 움직여 주시면 P에서 A'까지 거리와 이 길이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와 똑같다 놓고 풀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자, 이번엔 누구를 움직일 거냐면 저 2,4를 Y축에 대해서 그대로 거울처럼 이동해 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2,4라는 B'으로 내가 점을 바꿔볼 거야. 자, 이 짓 또 왜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잖아. 거울이니까. 우리 거울 본 적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거리와 당연히 요 길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 이제부터 얘들아 봐봐. BQ의 길이를 B'Q로 바꿀 수 있고 AP의 길이를 A'P로 바꾼 다음에 저 B'에서 A'까지 그대로 뭘 그으면 그렇죠. 직선거리 일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직선을 쭉 그려보는 거야. B'에서 쭉 그어요. 쭉 그어서 여기까지 올 거야. 자, 그럼 그때 만나는 누가 있어? 얘가 있구나. Y절편. 그리고 X절편도 이렇게 있겠구나. 그럼 얘네들이 각각 뭐가 돼? 최소가 될 때 P와 Q가 되시면 되겠다. 라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난 이제부터 뭐만 잘 구하면 돼?
직선거리가 되도록 하는 철사를 쭉 폈을 때 만나는 y절편과 x절편이니까 A'과 B'의 직선을 구해서 걔네들의 x절편과 y절편을 잘 구하시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4고 8,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봐봐. 자, x가 지금 10만큼 갔어요. 10만큼 가고 밑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갔어.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다시 x로 10만큼 가고 밑으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밑으로니까 마이너스 5만큼 된 거죠. 자,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자, 지나가는 거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 넣어봐. 1이잖아. 뭐가 필요해? 3이 필요하겠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 y절편 되기 쉽네. q라는 건 y절편이 그냥 3이 나올 거야. 0 대입할 거니까. 그럼 p는 p 넣었을 때 얘들아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왜냐면 2분의 1x가 3이니까 얘는 6이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p랑 q를 전부 다 구했네.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를 합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뭐다? 9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철사, 직선거리 이런 것도 잘 기억해서 동점과 정점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일직선으로 펴자.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이거 요즘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 조금 괜찮게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내용에서 조금 더 많이 다룰 내용인데 조금 먼저 경험을 시켜주고자 이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얘네 부등식을 줬는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x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자, 우리 부등식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 얘들아, 부등식은 함수들의 위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누가 더 위에 떠 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x축 위에 떠 있다 이런 것들 것처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제일 아래겠네. 잘 아래. 그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을 거라는 거야. 지금 됐어? 자,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1차지. 자, 근데 저기서 1차라는 말이 나왔지 않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직선이거든요. 자, 이거 잘 보자. 직선이야. 일단 직선을 보면 a 빼기 3이 기울기인데, 자, 기울기 증가하거나 1차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요. 다시 말 잘 들어야 돼. 1차 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자, 증가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얘보다 아래 있는 지점이 생기겠죠. 다시 감소를 해도 언젠간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는 지점이 생길 거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뚫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마이너스 1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 얘랑 똑같이 평행하면 절대 만날 수 없겠네. 평행하면 얘보다 항상 위에 있겠네. 됐어? 자, 왜?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a는 3이라는 게 나올 거 있을 거야. 자, A3 넣어볼까? 한번 넣어볼게. A3 넣어봐. A3 넣으면 그냥 무조건 뭐야? 0이지. 자, 0이라는 이 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X축이 되겠지. 얘가 Y는 0이니까. 여기까지 느낄 수 있어? A가 3 넣어야지. 얘는 항상 쭉 뻗겠죠, 이렇게? 얘도 같이 이렇게 쭉 뻗을 거야? 그럼 절대 커지지는 않을 거야. 그럼 X에 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요거 일단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 노란색보다도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제 몇 차 함수? 그렇죠. 2차 함수니까 잠깐 바꿔주시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라서 마이너스 2일 때 3이어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게. 얘는 그냥 마이너스가 대충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아래를 보려고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 좌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2,3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얘보다 위.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네가 뭘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저 a가 3이 되면서 기울기가 제로인 일직선, 가로선이 나와야 된다를 체크를 좀 하셨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근데 이때 점 a, b 이제 시작이야. 점 a, b가 나타내는 선분의 양끝점을 a, b라고 한대요. 근데 봐, a는 무조건 뭔데? 3이지. 자, 갑니다. 3이야.
자, 3인데, 오, 얘들아, 여기 b가 빠졌네요. 어쩐지 뭐가 없다 했어. 이 b가 빠졌어. 그럼 얘는 0x 플러스 b니까 얘가 b가 되겠네. 틀릴 뻔했네요. b를 빼먹을 뻔했어. 그래서, 자, 그러면 a, b인데 잘 생각해보자. a는 무조건 3으로 고정이 됐을 거야. 그치? 상관없죠? a가 3이면 b가 얘랑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a는 무조건 3으로 고정이고요. 자, 여기서 b가 문제야. 얘들아, b의 범위를 잘 볼게. 얘들아, 지금 얘가 0이니까 b만 남겠지. 그럼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얘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데 같다가 성립할 수 있으니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3,b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선분의 양끝점이래요. 얘들아, 또 문제 읽어볼게. 3,b는 x가 3이니까 3,는 대충 3을 여기다 찍어보자. 그럼 3, 몇부터? 마이너스 1부터 3, 몇까지? 3까지 양끝점. 뭐야? 이게 3분의 양끝점이 되겠네. a, b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얘네 사이들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때 5a 제곱과 5b 제곱이니까 뭐야? 그냥 얘가 a고 얘가 b가 되면 되니까 답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문제가 어려운 건 얘가 되겠네. 요거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될 거니 저것만 잘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5a의 제곱하고 5b의 제곱을 각각 구해 주시면 5의 제곱,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 그러니까 그냥 10이 나올 거고 3 루트 2가 나오니까 제곱 9 더하기 9니까 18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두 개를 더하라고 하니 정답은 28로 계산이 마무리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 문제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그림을 잘 그려주면서 여기 A가 3까지 나오는 게 핵심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것도 하나 잘 알아두시고 특수한 직선까지 잘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원 두 개가 있는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자, 이 말 되게 중요한 거네. 자, 교점을 지나고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에, 자, 원의 방정식 중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A, 0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곧 너한테 뭐 준 거야? Y좌표를 잘 알려주고 있으니 그때 원방을 잘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해보자 얘들아. 교점을 구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라고 하셨는데 기억납니까? 뭐의 도입? K의 도입.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K의 도입. 자, 이제 K의 도입은 뭐냐면 처음 듣는 친구들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무수히 많아요. 그쵸?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곧 봐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배웠어. 두 개를 빼면 2차들이 사라지니까 1차밖에 안 남아서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단 하나만 나올 건데 그 외에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어떤 걸 연립하냐, 그러니까 뭐를 곱해서 연립하냐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K의 도입은 방정식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6y 플러스 8에다가 뒤에 거 K를 곱한 자 쭉 쓸게 일단 얘가 있는데요. 얘가 0인데 자 이것도 방정식이야.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많은 모든 것들은 원이 될 건데 그 원 중에 딱 몇 개만 정해라. 한 개만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정리부터 좀 할게. 자 좀 내용이 기니까 잘 보세요. x제곱 kx제곱이니까 1 플러스 kx제곱이야. 됐지? 그리고 쭉 쓸 건데 자 원래는 얘들아 쭉 쓰는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원래는 이렇게 쭉 쓰는 거 아니야. 원래 처음엔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방금 써줄까 하다가 얘들아 너네도 귀찮잖아. 그럼 생각이랑 좀 해볼게. 얘들아 어쨌든 간에 중심이 a, 0이라는 건 얘를 잠깐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x 빼기 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에 뭔가 r 제곱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봐봐 여기서 y 제곱밖에 없으면 당연히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y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도 y의 개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y만 찾아볼게. 자, 여기 있네. 자, 마이너스 6y가 있어요. 플러스 k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ky가 있어. 자, 그럼 얘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y의 개수가 0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k는 뭐다? 아, 마이너스 3이었구나를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아,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게 이제 내신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 곧 해석에 대한 느낌이 크겠죠. 해석하셔야 돼요. K 자체의 도입은 얘들아 여러 가지 교점의 방정식 중 하나를 구할 거니까 단서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K에 마삼을 대입하면,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삼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볼게. 그럼 그냥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자, 얘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6x. y는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8 빼기 10이니까 플러스 20이 나오고 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끝났죠? 양변에 마이너스 2로만 나눠주시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은 0이니까, 자, 요거에 해당하는 번호는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4번. 지금 뭔가 계산이 잘못됐나요? 자, 마이너스로 나왔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점을 지는 방정식은 뭐다? K의 도입이다 정도를 꼭 기억을 주시고, 저 K에 따라서 수많은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단 하나 뭐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식을 줄여나가는 해석까지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12번은 복습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우리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가 4인 걸 줬고요. 자, 변 AC의 3등분점을 준 거야. 그치? 3등분점을 줬을 때 각각 PQ라고 할 때 BP 더하기 BQ의 제곱은 P분의 Q다라는 건데, 얘들아. 자, 볼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친구가 있을 거냐면, 이거 좌표화 시키시면 큰일 나고요. 자, 여기 무슨 문제냐면 3등분점 나오면 얘들아 보통 뭐 내분점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요거 하나 작성해 볼게요. 요거는 우리 중선 정리다 하나 써놓고 한번 그림을 조금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뒤집어서. 자, 그림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요렇게 90도니까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90도. 그리고 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B고요. 잘 보세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야. 그리고 여기서 3등분점을 이렇게 끊어놨어. 그래서 자, 그럼 볼게.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걸 보면 여기 BP,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가 될 거겠지? 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가 4인 건 알겠어. 그러면 삼각형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조금 쪼개서 볼 건데 일단 세팅부터 좀 합시다. 얘들아, B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을 볼 거니까 그대로 무슨 선을 내려서? 중선을 내려요. 중선. 여기 중선이니까 M으로 놓을게. 중선을 내려서 이렇게 볼 거야. 자, 계산 B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 자, 기억납니까? 자, 중선 정리 말 그대로 2등분이니까 전부 다 2가 들어간다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몇 배? 2배에 뭐? BM의 제곱 플러스 뭐? MQ의 제곱. 그러면 나는 이제 얘네들만 알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조금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요것도 생각할 수 있을까? 요거랑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BM이 중심이 될 거야. 됐어? 그럼 따라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2 곱하기 BM의 제곱. BM의 제곱 똑같네. 그리고 뭐 MC의 제곱이야. 자, 이 중선 정리도 꽤나 중요한 거니까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 건데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BM하고 MQ를 구하면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MQ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가 4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씩은 뭐가 돼? 그렇죠. 얘는 3분의 4씩을 가질 거야. 여기가 어렵지 않죠? 3등분 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3분의 4라는 건 딱 그 중간이잖아. 그럼 뭐가 돼? 3분의 2, 3분의 2가 되면서 MQ가 뭐가 돼? 3분의 2가 돼요. 여기가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MQ의 제곱은 9분의 4로 일단 결정해 주시고 우리는 BM 제곱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따라올 수 있겠어 여기까지? 자 그럼 갑니다. 얘들아 그러면 다시 BM 제곱을 구해야 되는 건인데 그럼 나머지 AB 제곱하고 BC 제곱 그리고 MC 제곱만 구하면 되는데 자 MC 제곱 볼게. M이 3분의 2고 아까 여기 3분의 4였으니까 이거 2네. 그쵸? 그래 저희 계산하면 돼. 여기 딱 중간이니까 4의 중간은 2가 되면서 얘가 MC의 제곱 4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BM 제곱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자 갑니다. 근데 A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뭔지 알아? 이거 뭐야? AB의 제곱? 그 다음 BC의 제곱? 이거 뭐지?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그럼 얘가 16이 나오겠다. 그럼 BM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8이 돼야 되니까 8 곱하기 2가 16이니까 BM 제곱도 뭐야? 4가 나오겠지. 끝났네? 여기가 4가 나올 거니까 그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정답은 2 곱하기 얘는 9분의 36이니까 9분의 4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럼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9분의 80이 나오는 게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할 거니까 정답은 뭐다? 89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선 정리니까 요거 또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문제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선 정리를 파악을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대칭 이동한 뒤 어떤 그 직선을 잘 구해서 접선만 잘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가보자. 자, 얘들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뀐다고? 그렇죠. Y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Y는 X 대칭이니까 X랑 Y의 자리만 바꾸면 돼서 2Y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저 친구랑 저 원이랑 접한다고 했으니 D는 R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D는 R은 당연히 중심 0,-1과 반지름 R까지의 거리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뭔 소리야? 반지름 R과 똑같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랑 할 거니까 잘 봐. 여기 X부터 오는 거지. 그럼 루트. 거리 R은 D랑 똑같으니까 R로 쓸게. R은 루트 1 플러스 뭐? 4가 되겠지. 1 플러스 4. 그럼 대입할 때 조심. X에 0을 대입하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는 루트 5분의 2가 나오면서 얘는 5분의 뭐야? 2 루트 5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14번은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1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이차함수 문제가 되게 기니까 차근차근 읽어봐야 돼. 자, 이차함수 fx와 y축과의 교점을 a라고 한대. 자, 좀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얘들아, a라는 친구는 y축이랑 교점이 나온다는 건 y절편이니까 0,a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a를 지나면서 x축이 평행하대. 이제도 좀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봐봐 얘들아. 그림을 좀 그려볼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을 그릴 거야. 누구를? fx를. 잘 보셔야 돼. 자, 근데 축의 방정식을 잠깐 볼까? 나한테 축을 x는 마이너스 1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x제곱 플러스 2x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y절편은 여기 있겠네. 여기가 a라는 걸 거야. 0,a. 됐어? 근데 여기서 x축이랑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가로선을 그어야 되겠죠. x축은 가로선이니까. 자, 이렇게 가로선을 쭉 그었을 때 만나는 누가? 만나는 fx랑 만나는 교점. 여기를 b라고 주겠네. 됐어요? 자, 그때 솔직히 b도 바로 구할 수 있어 얘들아. 구할 수 있어.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지. 오른쪽으로 뭐? 1. 왼쪽도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a가 나오는 것도 바로 선대칭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대칭으로도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는데, 자, 근데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일단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근데 잘 봐봐. A가 무슨 수? 양수야. 자, 그럼 일단 X축을 보기 좋게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보기 좋게 X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을 이렇게 한번 그렸을 때 잘 봐. B에서 무슨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렸을 거니까 여기를 내가 C라고 하고 여긴 당연히 원점이 되면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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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나올 거니까 얘가 직사각형이
나가 나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질문. 그러면 나 조건까지 잘 이용하시면 되라. OC의 길이는 당연히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거리니까 2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2니까 당연히 높이는 6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따라서 A는 6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보시면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 진짜 구해야 되는 거. 자, B를 짓는다 그랬으니까 B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2,6이 나올 거야. 그치? 마이너스 2,6을 지나고, 자, A. 자, 이 A가 0,6이었죠? A와 C,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었단 말이야. 얘 직선의 수직이래. 자, 그럼 직선. 이 직선의 수직이니까, 볼게. 그럼 얘는 기울기 뭐야? 2분의 6이네. 따로 쓰죠? 2분의 6?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이 나올 거 아니야. 기울기 3이야. 근데 수직이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이때 수직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니까 자, 이제 완료. 마무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봐봐, 천천히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자, 그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얘 평행이동 합시다. x 플러스 2에 플러스 6이 나올 거니까 정리.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 잘 보셔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네. 얘 3분의 18. 그럼 3분의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m하고 n을 더할 거니까 둘이 더하시면 3분의 15가 나오면서 정답은 5로 계산이 되겠죠. 왜? 얘가 m이고 얘가 n이니까. 됐어요? 자, 2차 함수를 조금 가미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길면 하나씩 단계별로 처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풀이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우리 공통수학 1에서 교육과정은 아니었지만 부정방정식의 내용을 하나 추가를 좀 해봤는데요. 자, 일단 부정방정식의 뜻이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어떤 점을 대입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한테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했을 땐 이런 느낌, 정수나 자연수처럼 뭔가를 숫자를 제한시켜 놓을 겁니다. 안 그러면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럼 부정방정식의 풀이는 당연히 식을 조작할 수밖에 없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시 얘는 식을 조작을 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를 잘 받아들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묶어낼 거니, 자, x로 묶어도 되고 y로 묶어도 되는데 선생님 지금 눈에 보이는 건 x니까 y 플러스 1로 볼까? 그럼 따라서 얘들아 y 플러스 1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y 플러스 1끼리 묶어. 이게 식조작이야. 요거를 잘해야 돼. 그럼 y 플러스 1이니까 얘들아 2 넘기고 1 더하니까 3이 나오겠죠. 그럼 위의 식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묶어. 그럼 얘는 x 플러스 1하고 y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3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수라고 했으니까 3은 약수에 3의 약수들로 곱했을 때 3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하나씩 메꿔 봅시다. 천천히 하시면 1,3이고요. 3,1, 두 개밖에 안 나와? 아니죠. 음수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정수라고 하면 얘들아 음수까지도 잘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x가 여기 뭐 나오냐면, 자, 여기다 쓸게. 그냥 0,2가 나오겠네. x, y. 그래서 한 번 더 3콤마니까 2,0이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똑같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총 점이 4개가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볼게 얘들아. 여기서 어떤 느낌을 갖고 갈 수 있냐면 이 점 4개로 사각형을 만들 건데 하나 그려볼게. 0,1을 그리시면 뭐 대략 여기쯤 있을 거야. 그리고 2,0은 이쯤에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저 밑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저 밑에 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이쯤에 있을 거라고.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얘들아. 얘네들의 교점을 볼 건데 요것도 정확히 얘들아 그냥 너네가 이렇게 그으면 돼. 얘랑 이 교점을 잘 구하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하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관계를 잘 봐봐.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이고 얘도 y는 x 대칭이야. 그럼 얘네 따라서 뭐야?
y는 x 대칭이네 접었을 때. 그래서 무조건 두 대각선의 교점이 어디를 지나? y는 x라는 위의 점에 딱 도착할 수밖에 없어. 아마 계산해보면 나올 거예요. 얘들아, 그럼 이 교점은 y랑 x가 똑같으니까 몰라. 얘 그냥 a, a로 둬도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그 교점을 뭐라고 잡으래? p, q라고 잡으래요. 그럼 얘가 p랑 q네. 근데 p랑 q가 어때? 똑같아. 그럼 빼라고 하니까 정답은 0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식을 봐도 되고 아니면 직접 구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직접 구하는 건 본인들 직접 해보시고요. 이 관계성을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부정 방정식도 까먹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우리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문제가 좀 길어서 하나씩 또 차근차근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A가 0,1이라고 주고 있고요. 뭐 이건 따로 정보를 그냥 하나밖에 안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fx가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나왔어. 근데 얘가 t, 4분의 t제곱을 지난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줄. 기울기가 2분의 t고 직선이 이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t인 직선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계속 구해볼까요? 자, 직선이 L 구해볼게. L이라는 놈은 y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 2분의 t가 있을 거고, 자, t, 4분의 t제곱을 지난다.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선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직선과 무슨 축? y축과 만난다고 하니까 아니죠. x축과 만난다고 하니까 y가 0이 되도록 하고 식을 조작을 해볼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0은 2분의 t에 x 빼기 t 플러스 4분의 t 제곱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게. 4를 곱하면 0이 되겠고요. 2tx, 자, 2t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제곱. 그럼 따라서 x라는 놈은 잘 봐. 마이너스 t제곱, t제곱을 2t로 나누면 2분의 t. 맞습니까?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t제곱. t 나누면 t. 그러면 2분의 t. 됐습니까? 그럼 얘는 x가 2분의 t니까 그때 q. 그럼 q는 2분의 t, 뭐가 돼? 0이 되네. 오케이. 구했어. 다음 또 읽어봐. 근데 그 다음 또 선분 QA를. QA를 외분한대. 자,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얘들아 일단 알아두면 좋을 거니까 하나 넣어놓은 거고요. 자, 갑니다. 3D 외분점이다. 내분점은 플러스잖아. 외분점은 뭐 하면 돼?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자, 2번. QA 외분점이니까 잘 간다. 3 빼기 2분의 3 빼기 2 써주시고 콤마 3 빼기 2분의 3 빼기 2 그대로 써주시고, 자, QA니까 A부터 써줘야 되겠죠? A는 몇 콤마 몇? 0,1. 그 다음에 Q는 2분의 T, 0. 이거 써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R은 어차피 분모는 1이니까 그냥 없어지고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T, 자, 얘는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T,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네. 따라올 수 있겠어, 여기까지? 자, 근데 이 R이 어디래? fx 위의 점이래. 여기 위의 점이니까 거기까지 대입하는 게 2번까지 갖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4분의 1t 제곱이 뭐가 나와?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얘들아? 얘랑 정확히 뭐야? 반대네? p랑 r은 정확하게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t를 구해볼게. t 제곱은 12니까 따라서 t는 2루트 3밖에 될 수 없어요. 왜? 문제에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줬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때 PQR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PQR 잘 찍어볼게. 자, P가 어디 있죠? 아까 P 어디 갔어? P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T, 이거니까 얘들아 P 좌표는 T가 2 루트 3콤마니까 자, 여기다 쓸게. 자, P는 2 루트 3 콤마. 자, T제곱이 4분의 T제곱이 3이었으니까 얘 3. 그럼 Q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t, 3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2루트 3, 3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여기는 q가 되겠지. 자, r이 어디 있어? r. 여기 r이구나. 여기 r. 또 틀릴 뻔했어. r. 자, 마이너스 2분의 t니까 우리 마이너스 2분의 t는 뭐죠? 그냥 2분의 t. 2루트 3이니까 루트 3. 그럼 루트 3이 대략 이쯤에 있겠네. 자, q는 루트 3,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이 버벅대고 있어. 자, 간다. 그럼 끝났잖아. 그럼 자, 이 길이가 4루트 3이겠죠. 자, 이 길이는 3부터 0까지 길이니까 높이는 3이 되면서 정답은 6루트 3이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 5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아요. 시키는 거 따박따박 해 나가시면 문제가 풀릴 거니까 이런 걸로 쫄면 안 돼요. 알았죠? 차라리 해석하는 게 훨씬 어려워지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A. 얘도 문제 좀 읽어보면서 좀 파악을 좀 해봅시다. 자, t, t제곱이라는 A좌표가 있는데요. 이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럼 B라는 친구는 t제곱, t다. 여기까지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때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하는데 그럼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 얘들아. 잘 봐. 근데 마지막 제줄 단 조건 좀 볼까 얘들아. 단이 좀 중요하거든요. 단 T가 뭐라고? 0과 1 사이래. 자, 요거 되게 중요해. 요거 때문에 아마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쭉쭉 문제를 풀어 나갔을 때 저거를 고려를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 t, t제곱인데 잘 생각해보자. t, t제곱을 그릴 건데 보시면 얘들아 t가 0과 1 사이 뭔가 이런 진분수의 느낌이 강하게 될 거야. 얘들아 그럼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당연히 더 작아지겠죠. 됐어? 그럼 봐봐. t랑 t제곱 중에 누가 더 작다고요? t제곱이 작다고요. 0과 1 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돼. 봐봐. t, b 먼저 그리시면 b를 내가 예를 들어 t제곱, t로 두잖아? 그럼 봐봐. t, t 제곱은 t는 t제곱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이쯤에 있을 거야. t제곱도 t보다 작을 거니까 요렇게. 근데 어차피 양수라는 건 나왔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겠지.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왜 t랑 t제곱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지. t가 0과 1 사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대요. 내려. 그럼 각각 여기를 C와 D라고 준대. 그때 여기에 사각형의 넓이가 몇? 8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8분의 1이죠? 8분의 1이 되도록 하는 8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요 t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너무 쉽죠? 얘들아, 이 좌표는 t, 0이 될 거고 이 친구는 t제곱, 0이 될 거야.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만 제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자, 계산 마무리합시다. 8분의 1은 일단 2분의 1이 필요하고요. 윗변, 자 이게 윗변이겠죠? 그럼 t제곱 플러스, 자 여기 깊는 높이니까 t가 되겠죠? t. 자, 그 다음에 높이니까 t에서 t제곱을 빼는 거야. t에서 t제곱을 빼겠지. 그게 8분의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정리. 양변에 8을 곱해서 1은 4 곱하기. 자, 얘 보면 t 더하기 t제곱이랑 똑같죠? 둘이 자리 바꿔도 되겠죠? 더하기니까. 그러면 t제곱 빼기 뭐? t 4제곱이 나오겠지. 합차공식. 자, 그럼 정리해서 다 넘기시면 4t 4제곱이 나올 거예요. 얘 정리해서 넘기면 빼기 4t 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거 완전 제곱 식꼴이 나오겠죠. 얘는 2t 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t 제곱은 뭐다? 2분의 1일 거고 t는 일단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오면서 t의 값은 2분의 루트 2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 0과 1 사이라는 이 정보만 제대로 캤어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자,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두 점 A, B에 대해서 C가 있는데요. 자, C가 어디 위에 있냐면 체크 좀 해볼게. 문제 보면 선분 AB 위에 있다라고 줍니다. 이거 중복 단어인데. 자, AB. 자, 선분 AB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일단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 자, 2,3하고 마이너스 4,2니까 얘는 뭔가 내려가는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B가 될 거야. 곧 마이너스 4,2가 나올 거고요.
이 친구를 A라고 놨을 때 2, 마3이 되면서 선분 AB 위에 점 C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정보를 우리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A랑 B의 합이 요거 좌표의 합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좌표의 합이 최대 최소가 나오려면 당연히 좌표들이 여러 개 나오셔야 되겠지요. 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C라는 점이 당연히 2개 이상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절대값 나왔잖아. 뭐 해야 돼? 그렇죠. 범위를 나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 한번 나눠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범위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 4에 AC 플러스 빼기 BC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가봅시다. 두 번째는 부호 반대로 나올 거니까 반대로 BC에서 AC를 빼는 이 친구가 나올 수 있겠다. 두 개로 나눠서 풀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들아 오른쪽이 조금 이상해. 그냥 A, B란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선분 A, B 위에 점 C가 있다고 하면 그냥 대략 내가 여기가 C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선분 A, B는 그냥 B, C랑 A, C를 나눠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제부터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3 곱하기 봐봐. 얘는 B, C랑 A, C랑 더한 거니까 여기서 A, C 플러스 BC라고 봐도 무방해도 되는 거지. 무방해도 된다고?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나와. 다시 둘이 쪼갤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시 AC랑 BC랑 더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처리를 해보시면 자, 이제부터 선생님 조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조금 치환해서 보도록 해볼게. 자, 선생님이 AC를 알파라고 볼게요. 얘를 베타라고 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 잘 따라오셔야 돼. 자, 이거 뭐냐? AC 알파죠? 그럼 4알파 빼기 4베타는 옆에 거. 얘도 알파고 베타죠? 3알파 플러스 3베타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알파는 몇 베타? 7베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AC라는 놈은 7 곱하기 BC가 되겠다. 요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해볼게. 다시 얘도 4 베타죠. 이번엔 4베타 빼기 4알파가 똑같아. 오른쪽은 3알파 플러스 3베타가 되겠죠. 따라서 얘 넘기면 이번엔 베타가 7알파가 되면서 반대 구조가 완성이 되겠네. BC는 뭐다? 7 곱하기 AC다. 그럼 얘들아, 그럼 얘네들은 완벽히 어때요? 반대 구조가 될 거니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AC 대 BC가 몇 대 몇이야? 그렇죠. 7대 1이 나오겠죠. 그래야지 외항과 내항의 곱이 똑같지. 그럼 얘는 그냥 반대로 1대 7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겠죠. 왜? 다시 볼까? AC 대 BC는 1대 7로 계산이 돼야 외항과 내항의 곱이 똑같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그냥 AC랑 BC면 요 안에가 각각이 어떻게 돼? 7대 1 또는 1대 7로 내분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첫 번째 케이스는 7대 1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몇 대 몇? 1대 7이 완성이 되니까 어차피 칸수는 동일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네. 자, 이제 결론 세 번째로 갑시다. 그러면 어쨌든 총 8칸을 갔으니 내가 8칸에 대한 정보를 잘 뽑아내면 될 것 같아요. 봐봐. X가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갔으니 X는 6개 움직였고요. Y는 2에서 마3까지 갔으니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어. 따라서 얘를 잠깐 바꿔보시면 한 칸당은 X가 8분의 6만큼 움직인 거고 Y는 마이너스 8분의 5만큼 움직였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1대 7이면 여기서 7대 1이면 여기서 나올 거니까 각각의 B랑 A에 한 칸씩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럼 좌표가 2개 나오겠죠? 차근차근 볼게. 그럼 C가 2개 나올 거야? 자, C가 2개 나올 겁니다. C가 2개 나올 거야? 갑니다. 얘들아, 한 칸 움직여. 여기서 한 칸 오른쪽으로 할 거잖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할 거잖아. 마 4에서 8분의 6을 더하면 빡셀 것 같아. 몰라, 그냥 더해.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갑니다. 마이너스 4에서 잘 보세요. 8분의 6만큼 더하고 다시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8분의 5만큼 더할 거야. 이게 첫 번째 C가 될 거예요. 두 번째 C는 A에서
A에 있으니까 2에서 반대로 가야 되니까 반대로 빼기 8분의 6이 나올 거고, 다시 얘도 어디 마이너스 3에서 반대로 갈 거니까 플러스 8분의 5만큼 가겠다. 뒤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럼 두 개 딱 나오네. 그럼 두 개에 뭘 구하라고? A 더하기 B, 곧 얘네들의 합들을 잘 구해주시면 끝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자, 선생님이 지금 합을 구할 거라서 뭘 안 했냐면 통분을 잘 안 했어. 자, 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합쳐볼게요. 얘네들 합쳐보면 둘이 더하면 봐봐. 마이너스 2랑 2를 더하면 첫 번째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 둘이 더하면 8분의 1 나오나요? 됐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5가 나오겠고, 두 번째는 얘들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서 얘도 마이너스 8분의 9가 나오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합이니까 얘가 최대가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될 거야. 더 작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30 곱하기 m분의 m이 나왔으니까 마무리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30 곱하기 갑니다. 최대를 최소로 나눠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는 없애야 되겠죠. 8분의 9에서 곱하기 얘 역수인 15분의 8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나눌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면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8로 계산해 주시면 괜찮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내분점 문제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준 거니까 잘 파악하시면 크게 어려워요. 얘는 어려워. 해석하는 문제니까 잘 보시고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문제를 쭉 써놨는데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자, 일단 구하고 싶은 건 LM의 기울기가 먼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갑니다. 자, 지금 A, B가 있고요. 가나다 조건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그림 그려보자. 자, Y축 하나 그려주시고요. X축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자, 문제에서 뭘 줬냐면요. 4,0이니까 뭐 비율에 그렇게 맞게 그리진 않을게요. 여기 4로 찍어주시고, 여기는 9로 찍어줄 거야. 그렇지? 그럼 자, 선분 AB 위에 점,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쭉 그림이 나올 거야. 갑니다. 자, L은 5를 지난대요.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원점을 지난다를 표현을 조금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조건은 되는데 나랑 다조건을 한꺼번에 처리를 좀 하기는 어렵잖아. 그치, 원래? 근데 잘 읽어봐. L하고 M은 선분 AB 위에 점 P에서 만난대. 그럼 여기 어디선가 만나야 돼요. 자, 이것만 잘 파악해 봅시다. P에서 만난대. 근데 다조건에서 LM은 삼각형 OAB 넓이를 3등분한대.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이 직각 삼각형을 3등분 할 건데 L도 마찬가지, M도 마찬가지. 둘 다 3등분 할 거래. 그럼 처음 생각해보자. 나 지금 알고 있는 게 5밖에 없거든요. 특히 L. 그러면 L을 그었을 때 3등분 한다는 건 이 점을 여기를 지금 내가 3등분해서 이 아이디어를 잘 떠올려야 돼. 이렇게 그어도 3등분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그어도 3등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3등분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렇게 딱딱딱 자르면 되는데 생각해보자. 우리 이번 저번 계속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면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과 똑같다 해서 직선이 L1과 L2로 총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올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울기를 모두 구하시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얘를 3등분점으로 이렇게 보면 되니까 L1과 L2가 각각 하나씩 생기겠다. 곧 두 개의 직선이 생기겠다라고 하면 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선분 위의 점이니까 P가 될 거야. 그럼 P1으로 쓸게. L1이니까. 그럼 얘도 P2라고 쓰면서 이거의 각각의 상황에 맞게 뭘 그려주시면 돼? M이라는 직선을 잘 그려주시면 되겠다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3등분 점이니까 내가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보세요. X가 지금 총 3등분이니까 3칸을 움직였단 말이야. 그치? 내분점으로 가자. 그럼 X가 지금 4만큼 움직이고 있고 Y는 정확히 말하면 9에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9만큼 움직이고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잠깐 변환해서 몇 칸씩, 한 칸씩으로 변환해도 되겠죠? 그럼 X가 3분의 4만큼 움직이는 거고 Y가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씩 처리를 해볼게.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 칸 한 칸 갔으니까 3분의 4에 9에서 3을 빼니까 6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얘는 3분의 8 빼니까 3이 되면서 착착착 한 칸씩 내려가는 P1, P2가 완성이 됐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뭘 구할 거야? 그렇죠. 뭘 구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M이라는 직선을 구해야 돼. 보세요. 그럼 얘가 P잖아. M도 P에서 만난대. 근데 보세요. 보셔야 돼. 3등분이 됐어. 그럼 나머지 여기도 누구에 의해서? M이라는 직선에 의해서 3등분이 돼야 되면, 아니 2등분이 돼야 되겠죠? 여기 3등분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2등분이야? 그럼 요 삼각형에서 2등분이 되려면 높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운데를 지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가 M1이 될 거예요. 됐어? 그럼 보세요.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여기 깨졌죠? 깨졌단 말이야. 그럼 얘도 2등분하면 되겠지.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럼 M1 너무 쉬운 게 얘가 몇 콤마 몇 주냐면 0, 중점이니까 4분의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여기 3등분 됐죠? L2가. 그럼 요 삼각형도 나머지를 이제 2등분 시킬 거니까 이렇게 P를 지나면서 여기 가운데 누구? M2라는 직선은 누구를 지나야 돼? 2, 0을 지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천천히 가볼게. 자, L1과 M1을 잘 이용해서 풀면 L1은 0,0에서 얘니까 그냥 X 증가량 8분의 3분의 1분의 3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8분의 9라는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괜찮아? 자, M1 해볼게. M1은 0,4분의 9랑 3분의 8,3이니까 빼면 되겠죠. 3분의 8분의 3에서 4분의 9를 빼면 되는 거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위아래 12씩 곱하면 봐봐. 12씩 곱할 거야. 최소 공배수인. 12씩 곱해주게 된다면 4, 8에 32가 되겠고 얘는 36분의 빼기 3, 9, 27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32분의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첫 번째 답은 8분의 9와 32분의 9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맞나요? 8분의 9랑 32분의 8 맞나요? 됐어? 지금 잘 뺀 거 맞죠? 36에서 3, 9, 27 빼면 9가 되겠고 얘는 3, 8에 왜 4, 8 맞는데? 4, 8에 32 됐죠? 됐습니까? 기울기가 지금 잘못 구해졌는데요. 3에서 4분의 이거고 얘가 지금 음수가 나와야 이게 왜 4분의 9예요? 와, 큰일 날 뻔했죠? 얘들아, 이게 2분의 9죠? 오씨, 큰일 날 뻔했네. 얘가 2분의 9니까 다시 얘도 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자, 위아래 얘들아 11을 곱하는 게 아니고 다시 찍을 뻔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날 뻔해서 다시 쏘리. 자, 그럼 다시 위아래 뭐 곱하냐면 6을 곱해야 되겠죠. 6을 곱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 6, 18에서 27을 빼고요. 얘는 2, 8에 16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답은 8분의 9랑 마이너스 16분의 9가 나오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L2와 M2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L2는 여기 있네. 그럼 3분의 4분의 6이잖아. 다시 3분의 4분의 6이니까 자, 얘는 위아래 30 곱해서 4분의 18이 나오면서 2분의 9가 나오는 게 확인됐고요. 그 다음 또 얘랑 조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잘 빼볼게. 3분의 이번에 틀면 안 돼. 3분의 4 빼기 2분의 자 3분의 4 뺐으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위아래 30 곱해주면 4 빼기 6분의 3 곱하면 18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나오나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9 됐죠? 그래서 2분의 9랑 마이너스 9 해서 총 하나, 두 개가 나오시면 되겠다. 끝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내분점에 대한 문제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20번도 꽤 어려운 문제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 잘 읽어보면서 풀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고 아까 쌤처럼 계산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원소의 개수가 5개야. 자, 근데 지금 보기랑 다르게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우리 조건제시법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빠. X, 바 앞에 있는 놈이 원소라 그랬어. 자, 전부 빨리 체크해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바 앞에는 x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르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거야. 자, 16의 약수는 얘들아 잘 봐. 얘는 2의 4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4 더하기 1 해서 얘 약수의 개수 하시면 되겠죠. 그럼 5개. 그럼 정답은 그냥 1번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나머지 것도 한번 오답 처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5보다 큰 정수니까 얘들아 5보다 큰 정수 몇 개? 그렇죠. 무한개죠. 자, 무한개야. 4보다 작은 자연수 1, 2, 3이니까 3개가 나오겠고요. 10보다 작은 3의 배수는 3, 6, 9 총 3개밖에 없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풀어주면 되니까 x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0이랑 똑같죠. 그러면 x제곱이 1이 될 거니까 뿔마 1에서 2개만 나올 수밖에 없겠다. 됐어? 그럼 5개가 되는 건 몇 번? 1번밖에 없으니 요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집합 A가 있는데요. 1, 2, 3, 4, 5, 6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부분 집합 중에서 자, 부분 집합 나왔네. 그럼 우리 선택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적어도 자, 한 개의 홀수를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선생님 2개 나눠서 풀어줄 거니까 왜 경우의 수라서 조금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너네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첫 번째 생각은 우리 6건을 좀 생각했을 거야. 자, 우리 6건이 뭐냐면 반대 사건이죠. 전체에서 빼는 행위가 될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전체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선택권이 존재할 거야. 총 부분 집합에서 뺄 거라는 거지. 얘들아, 적어도 한 개 홀수가 있다는 건 홀수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홀수를 가지면 안 되면 자, 너 선택권 없고 너도 없고 너도 없어. 그럼 총 몇 개의 선택권? 3명의 선택권이 있겠죠.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있다라는 건 짝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짝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홀수가 안 들어간다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지. 그러면 2의 6제곱은 8, 8의 64니까 64에서 8을 빼면서 56이 나온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볼게요. 근데 아마 두 번째 풀이는 보통은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직접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한다. 요거까지 생각할게요. 왜냐면 우리 케이스 분류를 너무 안 해 친구들이 분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진다는 건 첫 번째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2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3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6건 쓴 이유가 뭐야? 1개, 2개, 3개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0개를 조사해서 전체에서 뺏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6건을 쓴 것뿐이에요. 자, 근데 일단 이것도 한번 볼게. 직접 케이스 분류니까 1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뭔 소리야? 자, 1, 3, 5 중에 자, 3개 중에 1개 고를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3개 중에 1개는 들어갈 거야. 됐어? 3, 4, 1. 예를 들어 1이 들어가. 그럼 너 3, 5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얘도 선택권 박탈, 선택권 박탈, 선택권 박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개 중에 1개를 골라. 예를 들어 1이야. 1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1은 무조건 들어가. 근데 3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얘는 선택권은 없으니까 2, 4, 6에 대한 선택권 2의 세제곱 나오니까 얘가 24개가 나올 거야. 마찬가지 얘도 3개 중에 2개를 골라. 예를 들어 1, 3을 골라? 그럼 5는 못 들어가잖아. 그 외에도 선택권 박탈, 박탈, 박탈이라니까. 왜? 무조건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무조건 안 들어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됐어? 그럼 걔도 마찬가지. 또 짝수들은 선택권이 존재하니까 8, 3에 24가 나오겠죠. 자, 3개는 3, 7, 3. 3개 다 들어간다는 거네. 그럼 너 들어가니까 선택권 박탈되고 얘도 마찬가지 2의 세제곱. 그럼 얘는 한 가지에 8이니까 8 나와서 다 더해도 5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직접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6건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둘 다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B니까 얘들아 잘 볼게. 얘에 대한 부분 집합일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들을 거냐면 B는 여기 있는 A의 1부터 9까지의 원소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곧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부터 9까지의 선택권이 이제 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선택권이 부여가 될 거고 자, 또 차근차근 볼게. 잘 봐. 그럼 이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해당하는 B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자, 가조건이 조금 더 쉬워 보일 것 같아. 왜냐면 집합 B의 원소들이
전부 다 곱했더니 홀수가 나온대. 얘들아, 곱해서 홀수가 나온다는 게 무슨 뜻? 그렇죠. 짝수는 무조건 가지면 안 돼요. 짝수를 포함시키지 않을 거니까 잘 보세요. 짝수를 안 가진다는 건 2랑 4랑 6과 8은 절대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럼 나머지 1, 3, 5, 7, 9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볼게. 집합 B의 원소의 합은 홀수래요. 자, 생각하자. 다 더할 때는 홀수래. 그럼 얘들아, 이것도 우리 설명했었어. 뭐라고?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맞아. 이거 홀수가 아니고 짝수네요. 오, 틀릴 뻔했네. 홀수가 아니고 짝수네요. 자, 그럼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죠. 짝수개에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홀수가 짝수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짝수는 다 버린 상태에서 홀수가 짝수개에 있을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홀수 몇 개 있어, 우리? 나한테 5개라는 게 있죠. 1, 3, 5, 7, 9. 그럼 생각해보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22번을 잘 들어왔으면 케이스 분류가 생각보다 쉽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케이스 분류부터 해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몇 개? 2개. 자, 두 번째는 4개. 아세요? 자, 그 다음 홀수가 0개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럼 한다. 홀수 2개야. 생각해요. 몇 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골라요. 그리고 2개를 골라. 예를 들면 1하고 3을 골랐어. 잘 생각하자. 그럼 얘들 들어가지. 그럼 선택권이 없고 없어. 왜? 들어가니까. 그럼 나머지 5, 6, 5, 7, 9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선택권 없기 때문에 이게 0제곱, 곧 한 가지여서 얘는 10가지가 나오겠다가 끝이에요. 자, 이거 꼭 고려하셔야 돼요. 두 번째, 4개야. 그러면 1, 3, 5, 7, 9 중에 5개 중에 몇 개를 고르고, 그렇죠. 4개를 골라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예를 들어 1, 3, 5, 7이 있으면 1, 3, 5, 7은 선택을 받았으니까 선택권이 없죠. 너 무조건 들어가잖아. 한 가지. 근데 9는 무조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도 선택권 박탈당해서 2의 0제곱 나와. 그러면 5C4는 5C1과 똑같으니까 얘는 5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2개를 합쳐버리니 정답 몇 가지? 15가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냥 경우의 수 문제와 매우 비슷하게 낸 것뿐이에요. 자, 지금 경우의 수 문제 자꾸 내는 이유가 뭐냐면 연습하셔야 돼요. 부분집합이 특히나 경우의 수 문제가 꽤 많이 나오니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택권은 무조건 생각하세요. 얘들아, 경우의 수가 나와도 선택권을 생각하셔야 돼. 제가 무조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선택하시고, 아무 의미 없는 놈들은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라고 하는 건데 잘 볼게, 얘들아. 일단 합집합의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자, 이 그림부터 좀 볼게. 자, 뭔가 A에서 뭔가를 뺐죠. 그쵸?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A에서 뭔가를 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다 조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대신해서, 자, 일단 그럼 우리 이 부분 구해볼까? 일단 A에서 뭘 뺐냐면 이 부분을 뺐거든. 그럼 이 부분이 뭔지 구해볼까? 이 부분 뒤에 거만 잘 보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2번하고 4번을 잠깐 보면 되는데, 얘들아 2번 봐봐. C에서 잘 봐야 돼. C에서 B를 빼. C에서 B를 빼봐. C에서 B를 싹 가리면 여기만 남죠. 오른쪽. 잘 봐야 돼. 여기만 남는다는 거야, 여기. 여기, 그치? 이 픽셀 같은 놈, 그치? 근데 얘가 A에서 이만큼 싹 빼면 뭐야? 얘만 남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A에서 C에서 B 뺀 거. 그래서 이거는 직접 계속 빠르게 손으로도 가려보고 지워도 보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이거는. 알았지? 그래서 얘는 그냥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느낌을 갖고 가는 그림 문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집합 친구들은 끝났죠? 그럼 이제 아우트로로 가서 또 오답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시간까지 뭐 해야 되는지 아우트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의 곱이 9라고 줬고요. 자, 그리고 A, B와 A, C가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줬네. 그때 이등변 삼각형 A, B, C가 있대요. 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 A로 두면 여기도 A가 되겠고 얘는 모르니까 B라고 둘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조작을 해보자. 자, 세 변의 길이의 곱이 A제곱 B가 뭐가 된대? 9가 됩니다. 라는 식을 하나 세워놓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선분 AB의 중점이 M이래요.
아, 오케이. 그리고 cm.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1이 나왔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때 ab제곱 더하기 bc제곱을 구하래.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야? 얘들아. 중점이니까 얘가 중선이 될 거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뭐 구하는 거야? 아, 두 번째 우리 중선 정리를 써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우리 중선 정리 뭐였죠? 2배 했죠? 2배에 자, 가운데 제곱 4분의 11 얘 제곱 더하기 얘는 a니까 이 절반은 2분의 a씩 나눠 가지시면 되겠죠. 그럼 얘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이 나오겠다. 그럼 정리부터 할까? 자, 정리하시면 식 2개 나왔죠? 문자 2개니까 요것만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갑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볼 거니까 자, 가볼게요. 야, 얘 정리하시면 자, 정리하시면 뭐야, 어디 있어? 자, 양변에 2를 곱하니까 2분의 11. 뭘 양변이야? 얘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양변 2를 곱해야 되겠네. 그럼 2a제곱 플러스 2b제곱은 11 플러스 a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b제곱은 뭐야? 1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연립 좀 해볼 건데 얘들아, 당연히 여기서 a제곱 보여요? a제곱 보이니까 자, 여기서 a제곱을 뭘로 보면 b분의 9라고 봐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 해봅시다. 그럼 b분의 9 플러스 2b제곱은 11이 나올 거야. 그럼 b를 양변에 곱하면 b 세제곱 마이너스 11b 플러스 9가 0인데요. 우리 3차 풀면 되겠죠? 근데 아무리 딱 봐도 1 넣으면 0이 되니까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이 되죠.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까지 완벽히 마무리 되겠다. 원래 정확히 더 조립 좀 해보면 되는데 아마 2차가 뭐 나올 거냐면 허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1이니까 b가 1이면 a제곱이 9가 나오고 그럼 당연히 길이가 될 거니 a는 플러스 3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ab제곱 더하기 ab제곱이 요거네. a제곱하고 b제곱, bc의 제곱이죠.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면 정답은 10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그냥 중선 정리 문제니까 문제 차근차근 읽어보신 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세 직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쨌든 세 점에서 만나니까 각각을 연립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말 그대로 귀찮은 문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빨리 계산해 봅시다.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수직인 관계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 2 더하기 3, 안 되겠죠. 2 빼기 3 안 되고, 3 플러스 6 안 되고, 6, 안 돼요. 수직이 아무것도 안 돼. 직각이면 딱 좋았을 텐데, 그치? 자, 안 되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식은 우리 연립부터 해볼게요. 자, 얘도 연립할 거야. 자, 연립할게. 그럼 첫 번째, 2x 플러스 y 빼기 2는 0하고, 잘 봐. 2배 때리면 2x 빼기 6y 플러스 12가 0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빼니까 7y 빼기 14가 0이 나오면서 얘는 y가 2가 나오게 되겠죠. 그 y가 2가 나오면 x는 0이 나오니까 첫 번째 교점은 0,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다. 자, 두 번째. 다시 이제 얘네들이 연립해 볼게. 자, 얘네들 연립할 때 얘를 3배 때리는 게 좋겠죠? 그럼 3배, 3x 빼기 9y 플러스 18은 0이 나올 거고 여기 그대로 3x 빼기 2y 빼기 3은 0이니까 또 둘이 연립을 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7y 플러스 21은 0이니까 또 y는 뭐다? 3이다. 금방 구할 수 있겠고 자, y가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6이죠?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3x 빼기 9가 0이니까 x는 또 얘도 3이 나오겠다. 자, 마무리 3번까지 해볼까? 3번은 얘네들이 연립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4x 플러스 2y 빼기 4는 0하고 그 다음 3x 빼기 2y 빼기 3은 0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얘는 7x 빼기 7이 0이니 이번엔 x가 나오겠네. x가 1이야. 얘들 x가 1이야. 3 없어지네? 3 없어지네? 그럼 얘 뭐야? 얘는 y는 0이 나오겠다. 그래서 충분히 0,2 그 다음 3,3 그 다음 1,0이라는 이 총 3개의 뭐가 나와? 3개의 점이 나오겠다. 그럼 여기서 니네가 선택하면 돼. 신발끈을 써도 되고 아니면 직접 그려서 해도 돼요. 자, 선생님은 신발끈 쓸게. 신발끈 연습해야 되니까.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 우리 신발끈 뭐였죠?
좌표들로 잘 구성하면 되겠죠. 0이 있는 거 뭐 아무나 써도 되겠다. 0,2, 3,3, 1,0 그리고 한 번 더 처음 썼던 거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어떻게 크로스로 신발끈 묶어줍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계산.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 자, 먼저 0, 0, 2 빼기 반대쪽 6, 3 더하기 0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럼 2에서 9를 빼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7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림만 잘하시고 신발끈 우르르 써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 신발끈 연습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23번 보는 친구들 중에 교점을 직접 구해서 구한 친구도 있을 건데요. 얘들아, 이것도 풀이 두 가지 보여줄 테니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본인들이 풀었을 일반적인 풀이 첫 번째를 보여준다면 둘이 연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위에다가 2배 때리시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밑에 얘를 2x 빼기 3y 플러스 6을 연립해보면 빼고 싶게 생겼죠? 빼면 y 빼기 8은 0이 나와서 y는 8이 나올 거야. y가 8이 나오니까 x는 뭐 나와? 9가 나오겠지. 9, 8, 1. 괜찮아요? 자, 그럼 9,8을 지나면서 이 친구랑 수직이 될 거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얘들아? 아, 수직이야? 그럼 내가 말했죠. 얘네들이 자리 바꾼 다음에 부호를 하나만 바꾸라고. 그럼 얘는 4x 플러스 3y 플러스 k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한번 우리 뭐 해보니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3, 4, 12, 마이너스 12, 0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9,8을 지나게 하게끔 만들면 되겠죠. 얘 교점을 지나고 얘랑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9랑 8이랑 제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9 대입하면 36, 3, 8이 24니까 K는 마이너스 60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내가 이 친구를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60은 0하고 누구 사이 거리? 그렇죠. 0,0 사이의 거리를 잘 재시면 되는 거니까 공식 뭐? 5분의 자, 절대값 마이너스 60이 될 거니 정답은 12로 결정해줘도 충분히 풀 수 있겠다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두 번째 풀이까지 좀 잘 봅시다.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니까 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K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 그럼 한쪽에 K를 곱할 건데 얘들아 선생님은 앞에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거 별로 좋지 않아 해요. 그래서 K를 어디다 붙일 거냐면 저 앞에 x 빼기 1, 아니 x 빼기 y 빼기 1에다가 붙여보고 그 다음 2x 빼기 3y 플러스 6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계산 좀 해보자. 그럼 이 친구는 2 플러스 k의 x와 마이너스 묶어줬을 때 k 플러스 3y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친구와 여기 3x 빼기 4y 플러스 2는 0까지가 둘이 뭐라고? 수직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네들을 뭐 하면 수직에 대한 정보를 쓰시게 된다면 어떻게 풀어? 둘이 곱해봐. 6 플러스 3k 더하기 자 얘네들 곱하면 더하기 4k 플러스 12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따라서 7k가 뭐 되니? 18이 되니? 7k가 18이 되니까 마이너스 18까지 완성시킬 수 있겠죠. 맞죠? 6 플러스 3k 그 다음에 플러스 4k 플러스 12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k가 뭐야? 아, 마이너스 7분의 18이 나오겠구나 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돼요. 보여주고만 끝낼게요. 어차피 정답은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7분의 18이면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여기에 마이너스 7분의 18이 들어가는 건 양변에 뭘 곱해도 돼? 그렇죠. 7을 곱해서 정리해도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왔을 때 마이너스 18x 잘 봐야 돼. 플러스 18y 그 다음에 플러스 18 더하기 7 하면 14x 그 다음에 7 곱하면 마이너스 21y 7, 6에 42가 0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얘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0은 0이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K의 도입 정도까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당연히 니네가 문제 풀 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선생님 이게 더 빠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할 때 K의 도입이라는 것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우리는 일단 편하게 여기까지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왜 이 문제가 맨 뒤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갑니다. 자, 이 친구와 중심이 똑같대. 그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 그렇죠. y 빼기 5의 전체 제곱은, 자, 더 넘겨. 마이너스 16 플러스, 여기 16 더해줬죠? 그리고 여기 25 더해줬죠? 그럼 남은 건 25밖에 없다. 근데 어차피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 여기서 뭐만 뽑아갈 거야? 그렇지. 중심만 뽑아갈 거니까 똑같이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과 y 빼기 5의 전체 제곱을 갖고 하고 반지름은 뭔지 모르겠죠. 왜?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 그때 얘가 마이너스 2,2를 지난다고 했으니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2 대입하면 3이니까 3, 3의 9. 그러니까 얘는 13이 나오겠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3으로 계산해 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24번, 곧 12회를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오답 계속 똑같이 노는 얘기합니다. 오답 열심히 하시고요. 제발 공부 좀 합시다. 슬슬 이제 공부를 안 해요. 다른 과목 하느라고. 수학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좀 하셔야 돼요. 알죠? 감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1회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